오늘 처음 할 얘기는 호도법인데 요거랑 비교해서 비교되는 녀석이 누구냐면 60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각도를 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게 60분법이에요. 뭐 1도, 30도, 45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한 바퀴를 360도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한 바퀴를 360조각 내는 거지. 그래서 그 한 칸의 크기를 1도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해서 각도를 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0도라고 말하는 건 요 360조각 중에 30개를 이어 붙여서 만든 각도, 그걸 30도라고 그냥 재는 거잖아요. 그죠? 워낙 오래 전부터 30도, 360도라고 했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이거 왜 하필이면 360도라고 했는지, 혹은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이면 굳이 왜 그렇게 재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 너무 익숙해졌어. 그걸 360도라고 하는 것에. 아무튼 그래서 60분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 360도 위에 동그라미 쓰잖아요. 그게 이제 각도를 재는 방법이라면 호도법이라는 건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는 방법이에요. 그게 호도법이에요.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아까 다시 얘는 한 바퀴를 360조각을 내가지고 그 한 칸의 크기를 1도,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얘는 부채꼴을 생각하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 R, 보통 우리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많이 표시하겠죠? 요 사이에 끼인 각이 있을 텐데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지는 순간의 각도 있죠? 그때의 각도를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위라고. 360조각 중에 하나를 1이라고 생각하듯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의 각의 크기를 1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1도처럼 뭐 단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냥 1이라고 하기 좀 못하니까 우리 보통 뒤에다 라디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RAD라고 쓰거든요. 읽을 때 라디안이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각도를 나타내는, 호도법의 각도를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1라디안이라는 녀석의 크기를 정의할 때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순간의 각도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요 1이라는 요 하나의 단위에 몇 배에 해당하는지를 가지고 각도를 표시해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거의 2배면 2라디안이겠죠. 이거의 3배면 3라디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무튼 요 크기를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을 할 건데, 실제로 우리가 쓰고 지금까지 익숙하게 썼던 60분법하고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대충 요 각의 느낌상 요 각의 크기는 60도 근처이긴 하거든요. 60도보다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느낌상 딱 60도라고 생각해 보면 정삼각형이겠죠? 근데 호의 길이는 이게 뭐야? 요 변의 길이보다는 조금 더 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린 지금 뭘 찾았다고? 변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은 순간의 각을 찾았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작겠죠. 60도보다 약간 작아요. 책에 보시면 57점 몇 도인가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디 써 있을 거예요 아마.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60도보다 약간 작구나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느낌만 좀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쓰고 있었던 거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런 거야. 이 호도법이라는 걸 만들게 된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부채꼴 호의 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방식대로 부채꼴 호의 길이를 찾으면 한 바퀴를 360조각 내가지고 그 중에 몇 도인지를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지? 30도짜리면 한 바퀴 다 구해놓고 나서 360도분의 30도 이렇게 해서 부채꼴 호의 길이를 구했거든요. 근데 이 공식 잘 보시면 뭐 이 파이는 숫자죠. 파이는 이제 원주율 정해져 있는 거고, 분모에 있는 360도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기 반지름하고 여기 알파라고 하는 중심각,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애초에. 그지?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이 2배 돼, 호의 길이도 2배 돼. 반지름이 3배 돼, 호의 길이 3배 돼. 중심각의 크기가 4배 돼, 그럼 호의 길이도 4배가 되는 거야. 즉 이 두 가지 요소의 정비례하고요, 요 두 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호의 길이 찾지 말고 그냥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의 몇 배다 그냥 이렇게 나타내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각도 체계가 호도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다? 반지름의 길이, 이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로 나타내고 싶다고. 이렇게 나타내려고 만든 각도 체계가 호도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공식으로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호의 길이 이렇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얘가 먼저 나와야 돼. 이것 때문에 만든 게 호도법이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호도법 가지고 각도 나타내는 걸 다시 보면 얘하고 지금 둘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60분법으로 호의 길이를 구한 거고 이건 호도법으로 호의 길이를 구한 거거든. 그럼 이거랑 둘이 같다는 건 여기 뒤에 오는 식 봐요. 360도 분의 2파이 알파도에 해당하는 게 세타 라디안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아, 이 세타 이야기를 했나요? 이거 이제 보통 각도 나타내는 미지수로 이제는 세타를 많이 써요. 아무튼 2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알파도를 세타랑 같은 녀석처럼 취급하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생각해봐도 돼.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 얼마예요? 2파이 r이에요.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거 우리 2파이 r이라고 찾는데 이 녀석도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중심각의 크기 가지고 나타내고 싶다는 거야.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할 수 있다? 2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2파이 r인데 이거 역시나 r 세타로 나타내고 싶어. 그렇다면 요 2파이라는 숫자가 한 바퀴에 해당하는 호도법이구나.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한 바퀴에 해당하는 숫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즉 360도에 해당하는 게 60분법의 360도에 해당하는 게 호도법으로 따지면 2파이 라디안이구나. 라는 소리가 돼요. 보통은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비례하기 때문에 이 비율만 잘 알고 계시면 금방금방 스위칭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도법으로 60분법으로 많이 쓰는 각도 중에 60도라는 각도가 있죠.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죠? 많이 쓰는 것 또 하나 45도. 얘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뭐라고 쓸 수 있다? 4분의 파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180도에 해당하는 게 파이니까 반띵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요 디그리보다는 라디안을 이용해서 각도를 훨씬 더 많이 나타내게 될 거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요 각도를 계속해서 쓰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식에 넣는 것도 그렇긴 한데요. 실제로 숫자 쓰는 것도 요거보다는 요렇게 쓰시는 게 앞으로 쓰기에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요거는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각을 변환할 때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이런 녀석들이니까 이런 애들은 바로바로 되는데 뭐 이상한 각도, 100도 이런 거 라디안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이 비율을 가지고 그냥 나타내시면 돼요. 100도에 해당하는 게 몇 라디안일까? 180도가 파이 라디안일 때. 그럼 비례식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x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 책에 보시면 초반에 그래서 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시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시오. 이런 문제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 가지고 다 찾아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 비율 기억하라고 팁을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 아까 1라디안에 해당하는 건 60도보다 약간 작다 그랬어요. 57점 몇 도 이러거든요. 그럼 3라디안이라는 것도 180도보다는 약간 작겠죠. 그래서 3.14 땡땡땡 라디안 하시면 이게 180도예요. 우리가 아는 그 파이가 180도다 그 얘기예요. 3.14 머시기 그 무리수가 180도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기억하기 편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도를 나타낼 때 라디안을 이용해서 나타낼 거다 이고요. 라디안은 말했지만 단위라기보다 그냥 각도인데 숫자로만 말하기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그냥 붙여놓은 이름이라서 각도를 쓸 때 파이 라디안이라고 제가 말은 하겠지만 라디안 쓰지 않으셔도 돼요. 또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코사인 6분의 파이
라고 쓰지 코사인 6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이거 얼마죠?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예요? 삼각비 그 삼각비 표는 다 기억하고 있죠? 부끄럽죠? 몇 도? 30도. 6, 38이잖아. 그죠? 그 기억하시면 6분의 파이니까 30도. 그래서 이 녀석이 코사인 30도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코사인 30도니까. 이렇게 생각이지, 그지? 분위기 별로네. 아무튼 삼각비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호의 길이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려고 만든 게 호도법이니까 요렇게 생긴 공식은 사실상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부채꼴 때문에 나오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넓이, 부채꼴의 넓이. 원래 저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한 바퀴 다 구해가지고 요거도 360도분의 알파도 이렇게 구하죠. 근데 우리 얘에서 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알파도를 세타 라디안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알파도를 세타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은데 2파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2 쓰고 여기다 이제 2분의 1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 2분의 1에 r 제곱에 2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알파도는 세타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게 부채꼴의 넓이에 해당하는 공식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아까 r 세타를 뭘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l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녀석을 2분의 1 rl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로 나오는 공식이라는 거 요거랑 이렇게 총 3개 되겠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뭐다?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녀석입니다. 문제 풀어볼까? 뭐야, 문제 잠깐 볼까요? 그러면 몇 개만? 244번. 60분법은 호도법은 60분법으로 고쳐보래요. 15분의 파이야. 파이가 몇 도라고? 180도라고요. 그죠? 15로 나누시면 되겠죠? 3 이라고만 써 있어요. 위에 도 없죠? 라디안 안 써 있죠? 라디안이야. 60분법은 위에 도를 쓰지만 라디안은 뒤에 아무것도 안 써요. 그냥 숫자만 쓰거든요. 읽을 때 그냥 라디안이라고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 라디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면 뭔가 되겠죠. 파이분의 540도가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75도나 210도도 180으로 나누고 파이 곱하시면 다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야 되는지 파이분의 180을 곱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 순간이 오면 아까 썼던 그 비례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도 대 라디안은 180도 대 파이 라디안이다. 비례식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요. 246번. 3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걸 일반각으로 나타내보래요. 우리 일반각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60분법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만약에 요 각의 크기를 30도라고 생각해봐요. 요거 시초선, 요거 동경. 이 동경 OP에 해당하는 각을 일반각으로 나타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나타냈다고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죠? 이거 예의상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 몇 바퀴 돌아서 멈춘 건지 모르니까 몇 바퀴 막 돌리고 나서 30도 더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다고요. 그럼 요 녀석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이거 다 라디안으로 쓰면 되거든요. 360도는 몇 라디안이에요? 2파이 라디안이겠지. 파이가 180도니까. 그래서 이거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안 써요. 그렇게 안 쓰고 2n파이라고 써요. 이거 법칙이 있는 건 아닌데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써요. 2파이 곱하기 n이잖아. 근데 2파이 n 이렇게 안 쓰고요. 뭐 n 파이 2 이렇게도 안 써요. 이렇게 안 쓰고 다 이렇게 쓴다고. 우리도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쓰면 약간 공부 덜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 책에 다 이렇게 써있는데 나만 이렇게 쓰면 이해는 하겠지만 남들은 이렇게 안 쓰니까 우리도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각으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2n 파이가 예상 붙고 그 뒤에 내가 원하는 각도가 온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일반각으로 나타내버려요. 마이너스 4분의 9파이야. 지금 여기 4분의 8파이가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죠.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면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았고요. 마이너스 2파이. 거기서 4분의 파이만큼 더 가는 거잖아. 약간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요거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 보통은 앞에 360도 곱하기 n 하고 뒤에다가 양수 더하기 얼마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빼기 4분의 파이를 할 게 아니라 더하기 4분의 7파이를 해야 돼요. 즉 요 녀석에 해당하는 걸 일반각으로 나타내보면 2n 파이에다가 4분의 7파이를 더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물론 2n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것도 똑같은 거고 이것도 어차피 똑같은 거긴 해. 근데 이제 주로 우린 양수 쓰는 걸 좋아하니까 더하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바퀴가 2파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108쪽 뭐 공식 물어보는 거 몇 개 나와요. 이거 공식 얘하고 얘하고 연습만 하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248번 반지름의 길이 나왔고 호의 길이 나왔어. 반지름의 길이 나왔고 호의 길이 나왔어. 중심값 구하면 되죠.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해결하는 거니까. 2번 됐고요. 그 밑에 250번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이래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텐데 부채꼴에서 둘레의 길이라는 건 호의 길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 전체가 둘레의 길이인 거야. 그지? R하고 R 세타. L이라고 할까요? L하고. 이거 세 개 다 더한 게 뭐? 8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아무튼 요거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는데 문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할 게 많아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를 시작할 거예요. 우리 호도법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웬만하면 각도는 호도법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아까 다들 분위기 별로인 것 같아서 요거부터 빨리. 삼각비. 삼각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어떤 도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비. 그게 삼각비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직각을 오른쪽에다 두죠. 이렇게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A, B, C 요거 세 변이 네 길이를 저렇게 생겼다고 보면 사인 세타는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그런 거지?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생겼고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삼각비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특수한 각도 요 세타에 해당하는 특수한 각도 세 가지를 중학교 때 배우죠. 그 세 개의 각도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제일 작은 게 얼마? 여러분 알고 있는 배운 삼각비 중에 제일 작은 거 몇 도? 몇 도였어요? 뭐야 사인 10도 이런 거 배웠어? 30도 30도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뭐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이렇게 세 가지 배웠다고요? 얼마죠? 사인 6분의 파이 고마워. 얘는 얼마죠? 2분의 루트 2 요거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이제 어차피 필요하니까 조금 확장할게요. 0 하고 90도. 이건 삼각 B 할 때는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여기가 0이면 이쪽 각도가 0도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 안 돼요. 변이 없어. 그게 여기는 당연히 삼각형 할 때 못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90도는 못 하죠. 이렇게 세워지면 이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안 하거든요. 이제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자면 요거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야.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오면 돼요? 2분의 0이 오면 되지. 0입니다. 0. 여기 뭐가 오면 돼요?
2분의 루트 4니까 1이 오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인 0이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다 라는 거야. 요건 다 아는 거니까 요거 두 개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코사인의 값은 요거 요대로 이렇게 탁 뒤집어가지고 딱 쓰시면 되죠. 요것도 이렇게 딱 뒤집는 거잖아.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를 뒤집어서 여기 1, 여기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요. 탄젠트는요? 탄젠트를 혹시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내면 이것도 하지 않나? 중학교 때?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나타내면 뭐다? 이렇게라고 이렇게 C분의 A, 분의 C분의 B 하면 C가 똑같으니까 날라가서 A분의 B가 되잖아요. 그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탄젠트 0은 얼마란 이야기야? 1분의 0이란 이야기야. 0이겠죠.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뭐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다 그 얘기죠. 요거는 1이 되겠네. 요거는 루트 3이 되겠네. 얘는요? 없습니다. 0분의 1은 숫자가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표가 삼각비 표야. 이건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구구 다니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하겠죠? 자꾸 외우라고 해서 미안해.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0쪽에 110쪽에 삼각비 표 아예 하나 그려져 있죠. 똑같은 숫자 써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외워두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외워야 되고요. 구구단 같은 거니까. 요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 라는 소리입니다. 삼각비니까. 그럼 이제 진짜로 몇 분이야? 20분 만에 드디어 삼각함수를 시작합니다.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이 떠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삼각함수는 이름에 삼각이 들어있지만 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삼각함수는 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 중심을 0,0이라고 보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볼게요. 요 위에 원주 위에 있는 점, 요 점 하나를 그냥 x, y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으면 요거 반지름이니까 r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요 x에서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럼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보이죠? 이게 저거랑 같은 거예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옆으로 뜯어와서 보면, 아이고, 뜯어서 와서 보면 빗변의 길이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반지름 r이다 그 얘기예요. 요 밑에 변의 길이는 뭐예요?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x, y니까 x겠죠? 그럼 얘는 y겠죠. 요거 가지고 삼각비 나타내듯이 나타내 보시면 돼요. 요 각의 크기가 당연히 세타입니다. 얘가 시초선이니까. 그래서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보면 이제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r분의 y가 된다.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요렇게니까 r분의 x가 된다.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x분의 y가 되더라. 얘가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정의 외워라. 그런 소리입니다. 삼각함수의 정의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비랑 똑같이 생겼죠. 다행히도.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삼각비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삼각비는 다 세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시면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변에 r은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수야. 근데 여기 써 있는 x하고 y는 좌표예요. 좌표. 그러니까 얘나 x좌표나 y좌표가 맨날 양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1, 4분면이면 양수겠지만 뭐 2, 4분면, 3, 4분면 넘어가면 이 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넘어가면 x좌표나 y좌표는 음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지름의 길이 분의 y좌표, 반지름의 길이 분의 x좌표. x좌표랑 y좌표의 비율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 4분면에다 점을 찍었는데 책에는 보시면 111쪽이에요. 111쪽에 회색 박스에 삼각함수의 뜻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림 어디 그려져 있어요? P, X, Y가 2, 4분면에 박혀 있잖아요. 그죠? 이 P는 당연히 1, 2, 3, 4분면 어디든 있을 수 있고
어디에 있든 삼각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x랑 y에는 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축, y축에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인데 2사분면 위에 마이너스 루트 3,1 이렇게 생긴 점이 있대. 그 요 점에 해당하는 동경을 세타라고 볼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찾아봐 그런 거야. 그럼 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 얼마였다고요? 2였다고요? 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y야. 2분의 y좌표 1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에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음수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당연히 음수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좌표랑 관련 있는 거니까. 이해됐죠? 조금만 더. 요 녀석들을 약간 변형할 거예요. 특히나 요거 두 개. 이거는 삼각함수의 정의가 당연히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뭐 손바닥에 쓰든 이마박에 쓰든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요거를 약간 변형해서 요 두 개만 R이라고 써 있는 걸 좌변으로 보낼 거예요. 요거 먼저 쓸게요. 그럼 X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여기로 갈 거니까 R 코사인 세타. Y는 뭐라고 할 수 있다?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즉, 요 점의 좌표가 뭐 되는 거다?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 요렇게 생긴 거다. 그럼 이 점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 점을 x, y라고 하는 이유는 0, 0에서 x, y만큼 이동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생겨먹은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하면 나 원점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점인데 내 동경의 크기가 세타야 라면서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로 알려주는 거예요. 나 45도 돌아간 지점에서 1만큼 떨어진 점에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실제로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 하지만 이 점을 소개할 때 이 점이 누구인지 알려줄 때 야 시초선에서 세타만큼 돌린 다음에 r만큼 떨어진 점 가봐. 그럼 걔 있어.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는 삼각비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순서대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x좌표가 코사인이에요. 졸라 헷갈리게. x좌표가 코사인이야. y좌표가 사인이에요.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에요. 코사인이 나타내는 건 x좌표야. 사인이 나타내는 건 y좌표야. 그걸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 삼각함수의 정의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코사인이 나타내는 게 x좌표고 사인이 나타내는 게 y좌표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왜 자꾸 기억하라고 그러냐면 오늘은 못하겠지만 뭐 내일이나 모레나 하겠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실제로 각도가 변할 때 사인, 코사인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공부를 할 건데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거부터 R이라는 게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이 반지름을 계산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우리 보통 단위원, 하나의 단위가 되는 원, 이거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거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야. 그러면 요 원 위에 있는 점 있죠. 이 점을 그냥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고 y좌표는 r 사인 세타인데 반지름이 1이니까 r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 자체가 그냥 바로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한다고요? 세타가 0부터 출발할 건데 0에서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세타가 0이라는 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의 좌표 1,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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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x좌표고 이거 y좌표인데 각도 0일 때 코사인이 1이고 사인이 0이에요. 거기서 y좌표부터 볼까요? y좌표 사인 세타 0부터 어떻게 해요? 점점점 커져요. 점점점 커져요. 어디까지 커져요? 1까지 커져요. 90도일 때, 즉 2분의 파이 라디안일 때 사인 세타는 1까지 커져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다시 작아져요.
어디까지 작아져요? 마이너스 1까지 작아져요. 그리고 다시 0으로 돌아오면 그게 한 바퀴예요. 한 바퀴. 사인 세타는 각도가 0일 때 0에서 출발해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1이 돼요. 지금 그걸 삼각비 표에다 써놓은 거고, 이 이후로 나오는 각도들은 1에서 0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1 됐다가 0이 되면서 한 바퀴가 끝이 나요. 그럼 코사인은 1,0에서 출발하죠. 이 녀석은 세타의 값이 0일 때, 즉 각 동경이 0일 때 그때 1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점점점 작아져서 2분의 파일 때 0이 되죠. 1에서 출발해서 2분의 파일 때 점점점 작아져가지고 0이 된다고요. 그 이후로 계속 작아져요. 마이너스 1까지 작아졌다가 다시 0이 되고 1이 됩니다. 요게 한 바퀴예요. 코사인의 경우에는. 오케이? 그래서 이 단위원을 이용하시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자체가 바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코사인 X좌표, 사인 Y좌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259번 볼까요? 259번. 사인 405도, 코사인 405도, 탄젠트 405도 찾으래요. 405도면 일단 360도보다 크죠? 한 바퀴 다 돌고 몇 도 더 가야 돼요? 45도 더 가야 돼요. 어휴 졸려. 눈 다 떠야 돼. 밤만 뜨면 안 보입니다. 405도면 여기서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45도를 더 가야 돼.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405도예요. 요 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코사인 45도, 사인 45도 이렇게 생겼을 텐데 405도. 405도, 사인 405도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는 당연히 한 바퀴를 다 돈 거라서 코사인 45도, 사인 45도랑 같을 거예요. 그죠? 좌표는 똑같을 거 아니야. 45도만큼 돌아가나 405도만큼 돌아가나 그 점이 똑같다고요. 이 값 찾으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값 찾으면 된다 그 얘기라고. 이해되죠? 물어본 건 사인 405도지만 360도를 빼서 사인 45도가 얼마인지 찾으면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잖아. 얼마인데 이거?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럼 탄젠트 405도는 얼마다 그래서? 1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탄젠트 405도도 탄젠트 45도랑 같을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 동경이 이제는 0도에서 90도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큰 각도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각도들 나오면 이 원 가지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연습 삼아서 하나만 할까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뒤에 있는 걸로 합시다. 261번. 이제 표는 지울 거예요.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점과 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3,4 이렇게 생겼대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하래요. X축, Y축에. 마이너스 3,4면 대충 이쯤에 있다고 봅시다. 요 점에 해당하는 동경은 이렇게 생긴 녀석, 뭐야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요거 X좌표란 이야기잖아요. 요게 Y좌표란 이야기잖아요. 안 그렸지만 원을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반지름 얼마예요? 그죠? 5. 3대 4대 5는 피타고라스의 수잖아. 이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요. 다 나왔네. 사인 세타는? 원래 사인 세타의 정의 뭐였다? 써있죠. 가려야지. 사인 세타의 정의 뭐였다고요? R분의 Y. 사인 세타 얼마예요? 5분의 4. 코사인 세타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점이 하나 나오면 반지름은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구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래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찾으래요. 얘는 지금 좌표가 실제로 나온 게 아니니까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방향이 반대죠.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몇 도? 60도. 그럼 대충 요쯤 되겠죠?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다 그 얘기야. 반지름의 길이 1입니다.
요 점의 좌표 뭐게? 이렇게 삼각형 생각하면 되죠.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요 길이가 1이야. 요 길이 얼마야? 안 할 거야? 이 길이 얼마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 점의 좌표 뭐란 이야기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지? 이게 뭐라고? 코사인 세타라고. 이게 뭐라고? 사인 세타라고.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좌표 자체가 그냥 코사인의 값이랑 사인의 값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는 R분의 Y, R분의 X 찾아야 하지만 R이 1이잖아요. 일부러 그러려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린 거잖아. R분의 Y, 어차피 1분의 Y니까 그냥 Y를 찾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 가지고 찾아보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것도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각도는 다 여기 있어요. 원래 1사분면에. 우리 아까 삼각비 표 그렸던 거 있죠.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다 1사분면에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나머지 애들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보면 요 위에 있는 점 중에 여기 요거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 되어 있는 요 점 있죠. 이 점 좌표는 이제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건 요걸 먼저 쓸 걸 그랬네.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코사인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가 3분의 파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값이라고. 삼각형을 굳이 그려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야 이렇게 찾는다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 얘를 찾는다고. 둘이 무슨 사이인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사이라고. 그러니까 아하 x좌표는 둘이 똑같고 y좌표는 부호가 반대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사분면에 오는 각도도 물어보긴 할 텐데 그래봤자 어차피 30도, 45도, 60도짜리를 이리 돌리든 저리 돌리든 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가지고 다 찾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어차피 구할 수가 없어요. 수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나올 거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책에 써 있어서 요거 하나 더 정리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x좌표는 코사인이고요. y좌표는 사인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분면마다 요 점이 움직이다 보면 코사인의 값이랑 사인의 값의 부호가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1사분면 같은 경우엔 x좌표, y좌표 둘 다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사분면에 해당하는 동경이라면 사인의 값도 양수일 거고 코사인의 값도 양수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2사분면으로 넘어오면 즉 동경의 크기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 그럼 저것의 사인값, 코사인값 구해보면 그것의 부호는 무엇일까? 사인 세타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2사분면에 해당하는 각도, 사인값은 사인이 의미하는 건 x좌표라고 y좌표라고? y좌표라고요. 2사분면의 y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요. 사인 세타는 양수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음수가 되겠죠. x좌표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야. 3, 4분면 넘어오면 x좌표, y좌표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도 음수, 코사인 세타도 음수. 4, 4분면 넘어오면 x좌표랑 y좌표 부호가 반대잖아요. 둘 중에 누가 양수인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양수인 거예요. 그죠? 이게 x좌표니까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거야. 거기에다가 탄젠트도 있어야 되잖아요. 탄젠트는 어떻게 찾았다고?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가지고 찾았다고요. 여기 탄젠트 세타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양수겠죠? 여기는요?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얘도 음수겠죠? 여기는요? 오히려 양수로 바뀌겠다. 그죠? 여기는 다시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 사분면에 해당하는 동경의 크기 가지고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각 사분면마다 양수인 녀석들만 골라가지고
쓰면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사실 없는데 책에 다 써 있어가지고요. 여기는 셋 다 양수예요. 여기는 사인만 양수예요. 여기는 사인 코사인이 양수다 보니 음수다 보니까 탄젠트만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코사인만 양수거든요. 그래서 이 1, 2, 3, 4분면 순서대로 외우라는 뜻으로 이렇게 외우래요. 뭔지 알겠죠? 응? 이렇게라도 외우라는 거야? 아니면 좀 더 부끄럽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라도 외우라는 거야. 앞 글자를 따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억지로 외워야 되는 무슨 그 뭐죠? 원소 기호 외우듯이 수혜리배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겼다는 건 X좌표인지 Y좌표인지만 알면 금방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막 써 있어서 얘기는 했지만 부끄러워서 빨리 지워버렸어. 입에 담기도 부끄러워. 뭔지 알죠? 요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책에 보시면 113페이지에 저 얘기 나와요. 마지막 해야 될 얘기는 오늘의 마지막은 아니에요. 잠시 마지막. 상학함수사의 관계인데 요거는 115페이지에 식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 없나? 없네. 원에서 다시 x축, y축에 반지름을 r이라고 볼 거예요. 요 동경의 크기 세타, 요 점의 좌표를 상학함수로 나타내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요 점은 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의 방정식 생각해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요렇게 생긴 곡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요게 지금 x좌표란 이야기고 본격적으로 자려고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x에다 넣으라는 이야기야. 요거 y에다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r 코사인 세타의 완전제곱 r 사인 세타의 완전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여기서 요거 r제곱, r제곱, r제곱은 다 약분이 되겠죠. 누구만 남아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는 1이다. 이렇게 생긴 식이 남아요. 사인을 먼저 쓰는 게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이 제곱 쓰는 것도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제가 사인 제곱 세타라고 썼잖아요.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을 표시할 때 제곱을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가 써야 돼요. 사인 위에 제곱하고 세타예요.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라고 해서 세타 뒤에 제곱을 쓰시면 각도를 제곱해가지고 사인에 넣으라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야. 이걸 제곱하고 싶어. 그럼 이건 사인 제곱 30도예요. 이걸 사인 30도의 제곱 그러면 사인 900도란 소리예요. 우리는 사인 900도를 찾고 싶은 게 아니잖아. 사인 30도의 제곱을 찾고 싶잖아. 그래서 보통 상학함수의 거듭제곱은 여기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요거는 r 제곱 약분하고 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세타에 어떤 값이 오든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요 점은 어쨌든 요 거리 가지고 피타 가지고 찾는 거기 때문에 세타에 오는 거 우리가 모르는 각도여도 사인 제곱 15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5도 도 1이라고요. 사인 15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해하죠? 무슨 얘기지? 뒤에 하는 각도가 똑같다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요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식이고요. 자, 이거 없네.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하나, 이건 아까 전에 삼각비 하면서도 이야기했고 우리 요거 뭐 부호 이야기하면서도 했지만 탄젠트 세타라는 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도 세타의 값에 뭐가 들어오든 항상 성립하는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상학함수사의 관계라면서 되어 있는데 저 두 개를 섞어요. 섞어가지고 하나 또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식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야. 이거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탄젠트 제곱이 돼요. 얘는 코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1이 되고요. 우변은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요 녀석도 가끔 나오긴 해요. 자주는 안 나와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긴 게 나오면 사실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거 써있는 책을 볼까봐 이건 뭘까? 새로운 게 있네 라고 생각할까봐 알려드리는 건데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둘이 섞은 거라고요. 이렇게 생긴 걸 보시면 이 녀석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 그럼 알아서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걸 보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참 이게 수원이죠. 나중에 미적분 하실 분들은 많이 나오긴 해요. 요 코사인 분의 1을 나타내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적에 가서 나오니까 거기 가서 배울 사람은 배우도록 하시고 아무튼 거기 가서는 자주 나올 녀석이기 때문에 뭐 혹시 거기서 처음 보면 또 당황하니까 요거 두 개 섞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 그 정도만 언급을 좀 할게요. 적어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269번 같은 거 보시면 간단히 하여라 라고 돼 있죠. 그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간단히 하여라. 복잡하게 생긴 삼각함수 막 덩어리 있는데 걔네들을 좀 간단한 식으로 바꾸고 싶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이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 그러면 식이 다 사인 코사인으로 이루어져 있죠. 거기서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찾아가지고 1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간단해지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간단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숫자 찾아가지고요. 이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거꾸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쓸 수 있는 게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 더 고민할 게 없어요. 그거 두 개밖에 없고 문제도 보시면 그래서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거 간단히 하시고요. 통분해야겠죠? 분모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합차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사인에 이거 사인에 이거 둘이 더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날라가겠죠. 이 정도 암산은 되죠? 2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된다고? 뭐 탄젠트는 없으니까 이 자리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1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코사인 제곱 1로 넘긴 거지 뭐. 1 빼기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누가 돼요? 사인 제곱이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저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굴려보시면 되고요. (271번도) 우리 처음 보는 거니까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타가 2사분면에 있는 각도래요. 그런데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래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지. 세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래요. 그럼 저걸 보고 아 y좌표가 5분의 3이란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고 푸셔도 돼요. 근데 이제 5분의 3이라는 숫자는 계산하기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원래 삼각함수의 정의 맨 처음에 했던 삼각함수의 정의 사인 세타가 뭐였다고요? 요거였다고요? R분의 Y. 그래서 반지름을 1이라고 보면 그냥 y좌표가 5분의 3이라고 해도 되는데 5분의 3을 산수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반지름을 5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y좌표를 3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5만큼 떨어져 있는데 y좌표가 3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길이 5고요. 그럼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이 길이가 지금 3이란 소리잖아요. 이 길이는 얼마겠어요? 4가 되겠죠? 3대 4대 5잖아. 이 길이가 4라는 건 그럼 실제로 이 점의 좌표는 뭐라는 이야기다? 마이너스 4,3이다 그런 이야기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란 소리예요? R분의 X니까 5분의 마이너스 4다 그런 얘기인 거지.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 X분의 Y니까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세타가 몇 사분면에 있다 하고 얘네들 중에 하나를 알려주면 나머지도 당연히 다 찾아집니다. 그죠? 좌표들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밑에 유제는 보시면 뭐 그 코사인 알려주고 나머지 것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죠. 옆에 273번도요. 이것도 우리 1학년 때 곱셈 공식 같은 거 할 때 많이 했는데 이거 딸랑 하나 주고 지금 이거 찾으래요. 식이 2개 있어야 원래 찾잖아. 1학년 때 곱셈 공식 할 때 했을 때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랑 a 곱하기 b가 주어지면 이거 2개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이런 거 찾았다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거. 아니면 뭐 이거 2개 주고 얘를 찾으려고 한다든지 이거 2개 주고 얘를 찾으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요거를 약간 응용한 문제가 뭐였냐면 a 더하기 a분의 1을 줘. 그리고 나서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찾으세요야. 얘는 이거 하나밖에 안 줬지만 둘이 곱하면 1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개가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 있었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지만 숨겨진 거 하나 있다고요. 이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래서 요거 2개 가지고 사실상 얘 찾아라 그런 소리가 되겠죠. 요거 제곱하면 얘랑 이거 2개 더한 거랑 같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로 요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찾았으면 이제 뭐 세제곱 하세요, 뭐 네제곱 하세요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건 근과 계속의 관계로 푸는 거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각함수의 정의 요 정도인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아까 봤던 요거 삼각함수의 정의 있죠. 요거는 당연히 정의니까 외우셔야 되고 이 삼각함수의 정의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많이 적용하는 건 x좌표가 코사인이고 y좌표가 사인이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맨 처음에 했던 호도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유제들 위주로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한